야심차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많으셔갖고 차 푹 끊어놓으셨다고 저한테 빨리 끝내달라고. 엑기스만 할 테니까 조용히 차표. 시간 늦으신 분 조용히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40분 정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혜교 씨의 사연은 저는 개인적으로 송혜교의 그 딱 예쁜 얼굴을 너무 좋아해서요. 머리가 얼굴에 어떤 그 예쁨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실 때요, 얼굴이 예쁜 고객은 메이크업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메이크업. 예뻐서 메이크업을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메이크업을 더 신경 쓰시고 머리를 깔끔하게. 그래서 얼굴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그래서 연예인들이 웨딩하면 누가 더 잘 붙이나 내기하는 것처럼 붙이고 나오죠. 누가 더 올백을 잘했나. 그거 나 예쁘다. 예쁘다. 네. 그렇게 해놓고 얼굴이 예쁜 게 정말 예쁜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좀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걸도 잘해야 되고 뿌리도 잘 살려야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아티스트는 헤어를 더 잘하셔야 해놨을 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의 아티스트는 메이크업을 따라다녀요. 연예인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따라다녀요. 헤어를 따라다니지 않고요. 일반인들은 디자이너들을 따라다니죠. 미용사 저기 옮겼대. 나 저기 가야 돼. 저 언니만 내 머리를 잘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있어요. 근데 윤성혜교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저도 몰랐는데 4살이 연상이에요. 4살 연상이라고 하네요. 그 4살 차이 때문에 아까른말을 선택을 했어요. 송혜교도 연상에 대한 그 연상 연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나 보다. 아까는 막 탁 나왔을 때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리허설을 해봤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더 자신있게 그거 깠으면 좋겠을 텐데 하는 송혜교만이 그 예쁨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는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연예인이 뭔가를 하고 나오면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좀 써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는 말 저렇게 사사김밥으로 하고 나와가지고는 저걸 일반인들한테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앞에 라인을 볼륨 없이 저렇게 컬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아까는 드라이로 했죠. 이것도 드라이 시도하셔도 돼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무 예뻐요. 아이로 쓰시는 방법, 드라이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잘 안 되실 거예요. 드라이는 드라이의 완벽한 기법들을 다, 테크닉이 다 6가지, 드라이의 기본 요소 6가지가 다 몸에 배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드라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좀 잡아보는 포인트.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뒤집어 말지 않게 만드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요. 업스타일 할 때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건 여기 네이프 라인이에요. 아까는 제가 그냥 묶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빼꼼 놓고 묶었고요. 업스타일로 뭔가 얼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동양인들은 이 뿌리부터 쫙 뒤집어 제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헤어라인선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 모발을 앞머리 빼주신 상태에서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셔서 사이드 왼쪽 오른쪽으로 잡히는 네이프 헤어라인 선을 아이롱으로 뒤집을게요. 저는 지금 밑에를요, 네이프를 아이롱하기 전에요, 세팅으로도 뒤집어 놨어요. 말 때. 여기를 세팅을 이렇게 마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네이프를 이렇게 뒤집어 말아요. 그래서 세팅할 때.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테크닉은 이 네이프의 볼륨을 가지고 머리를 만드는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뒤집어 마는 거고요. 아까처럼 쫙 묶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디자인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틀리고 맞고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런 테크닉을 써요. 그래서 연출하실 때 여기 네이프 라인에 컬링을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3cm 하나만 제대로. 그래서 아이롱 이용하셔서 각도를 잡아주시는데 네이프는 이렇게 일자로 들어오는 각도를 잡으면 이 아래쪽에 뿌리가 다 이그러져서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돼요. 그 각도. 그래서 네이프 라인 각도 쓰셨을 땐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요. 귀 안 닿게 조심하시고 뿌리에서부터 회전하시고 가지고 내려오세요. 사선 방향. 얼굴 쪽으로요. 텐션 잡고 계시고 머리 놓치지 마시고 뿌리에서부터 말아서요. 그 컬링 그대로 쓰실 수 있게끔 업스타일에서 쓰는 건 한마디. 너만 있으면 돼. 너 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잘 나온 거예요. 얘 뽑아도 괜찮아요. 얘 하나만 잘 나오시면 돼요. 얘 뿌리요. 이거 잘 나오고 이거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위쪽에서 잡아주시는 그 각도를 잘 컨트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들지 말라고. 내가 시선이 여기 있으니까 드는지 안 드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내가 시술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발 가지고 연습을 하셨을 때도 그 각도를 잘 맞출 수 있게끔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메이플 라인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요. 사이드 사선 파팅 3cm 정도 남겨놓으시고 반 나누셔서 사선 아래로 내려가기. 사선 아래로. 뒤로 당기지 말고 얼굴 쪽으로. 발 쭉 펴지게. 그래서 네이프 각도 잡는 거. 이게 들으면 알 것 같잖아요.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시면 자기 거 안 돼요. 그냥 머리만 아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대로 연습하셨을 때는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회전하셔서 얼굴 쭉쭉 당기고 머리 놓치지 마시고 머리를 놓치지 마시고 뿌리에서부터 말아주세요. 텐션을 항상 쓰실 때는 뿌리부터 잡아주는 텐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고 손님 비지 않게 네,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조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열기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화상이 보면 바로 클레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글방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네이프 바깥쪽에 1, 2 이렇게 잡아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뒤통수 라인에서는 머리를 묶어서 버네어 포인트가 들어가 보도록 버네어 라인처럼 만드는 업스타일을 가져갈 거예요.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머리를 너무 많이 막 뱅글뱅글 돌려낸다거나 하시지 않고 고무줄로 가뿐하게 묶어서 자, 뒤통수 잡을 건데요. 뒤통수에서는 모발의 뿌리 쪽을 좀 잡아낼게요. 여기도 이제 세팅했는데 뭐 두상이 약간 죽어있다거나 세팅했는데 늘어졌다거나 그래서 얘네들을 아까는 그대로 그 컬감을 그대로 이용해서 들어가셨는데요. 아이롱으로 가볍게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롱으로 잡으셨을 때는 뭐만 잡으시냐면 뿌리만 잡아요. 컬 잡지 말고 빠르시만 하게. 그래서 3cm 정도 잡으시면 90도 올려주시고요. 제자리 너무 올라가시면 안 돼요. 뿌리에 힘이 없어요. 뿌리의 힘, 뿌리의 힘. 그래서 살짝 꺾어주면서 두상의 볼륨이 뽕끝, 뽕끝, 뽕끝하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를 약간 띄워주시는 걸로요. 아까 전에 밑머리 라인에서는 빼꼼해서 묶고 위에는 그 세팅 잘 했었던 거 그대로 훑었잖아요. 그게 조금 나는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아이롱 테크닉으로 뿌리만 볼록하게 뿌리만 볼록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 지금 이 두상은 이 모델은 여기도 다 납작하네요. 제가 지금 탑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안쪽도 납작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볼록 그래서 뿌리만 잡아주는 걸로 뿌리 테크닉만 쓰실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컬링으로 많이 웨이브 잡지 마시고 아까처럼 아이롱을 이용해서 뿌리를 잡을 수 있게끔 뿌리만 가지고 가시는 아이롱 테크닉으로 머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모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팅은 2cm 넘어가지 않게 뿌리를 잡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2cm 넘어가지 않게요. 모발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에서 2cm 뿌리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 자연스럽게 묶어주세요. 혹은 그냥 사진 막 보여주면서 도대체 웨이브를 한 건지 빼콤을 넣은 건지 뭔가 자연스러움이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세미업이라고 해요. 웨딩업에 그러니까 웨딩을 할 때 만들어지는 어떤 딱 정형화된 업스타일 말고 정장에도 어울리는 업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미업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장을 입었을 때 어울리는 업스타일이라면 그게 뭐든 세미업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만드셨을 때 그런 세미업 라인의 느낌들이 연출이 됐을 때 써야 하는 테크닉들이 요런 테크닉들이에요. 여기서 웨이브로도 이 느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해진다는 거예요. 과해지면 손님이 말했던 대충한 느낌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아주 한 끗 차이예요. 자연스럽게 가다가 디자이너가 자연스럽게 가면 삐를 받아요. 그만해야 되거든? 더 해버려.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럼 하고 나서 너무 많이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가는 거야? 너무 머리를 많이 만진 것처럼 가버리니까 그 경계에서 수독하셔야 돼요. 그거를 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세미업 라인 만들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업스타일 정말 되게
업스타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혼주도 그렇고 나 업스타일 정말 잘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세미업을 자연스럽게 잘 만드는 연출을 하기까지 2년 정도 걸렸어요. 저 2년 제가 계속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미업을 만들려고. 내가 만지기만 하면 다 신부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어떤 선생님들 저희 교육하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세미업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나 왜 만지면 혼주대? 그 선생님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볼륨을 다 살려야 되고 끝장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컬링으로도 웨이브 포기하시고 뿌리만 잡으면 이렇게 아까 드라이 했었던 라인처럼 포글포글 거리는 느낌을 아이롱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죠. 드라이 잡아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세팅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되고 아이롱으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다 써보시는 거예요. 핀 고정할게요. 가운데 중앙에 모발만 자 파팅을 떠서 가지고 오면 섹션이 나눠지죠. 나눠진 섹션은 핀이 안 꽂혀요. 이건 뭐 해야 돼요? 발발 떨면서 묶으셔야 돼요. 이거 묶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막 다 짱나고 걸리고 씹히고 아프다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래서 이렇게 토대 잡을 때는 고무줄을 잘 안 잡는 편인데요. 정말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손님한테 잡으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고무줄을 묶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핀 고정을 하셨을 때는 모양을 케어하셔야 돼요. 모양.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실핀이 요만하거든요. 조금 더 커봐야 중핀 요만하거든요. 그랬더니 환장하겠어요. 대핀 갖다가 쑤셔 박아놓으시면 얘네들 때문에 그 위에 얹어지는 핀들이 안 들어가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주위 대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업체 교육할 때도 30작품 중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으면 써요. 정말로. 지금 대핀만 쓰신다고 하시면 대핀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량을 케어하기 위해서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겉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듯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겉에요. 내 눈에 보이는 가장 표면에 있는 모발만 가져갈 거예요. 자 가져가서 얘를 핀을 꽂으실 건데요. 밑에 모발 되게 많죠? 여기 많아요. 그럼 얘 어디다 꽂아야지 고정이 잘 되겠어요? 두피. 우리는 항상 뿌리, 두피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갖다 드립다 대시고 꽂으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꽂을 때 얘가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를 살금살금 벌려서 두피에 들어가야죠. 이 안쪽에 있는 모량도 커튼을 자꾸 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있는 모량을 내가 어디다가 두피에다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알고서 보면 보이는데 보지 않고 보면 이 모량을 얼마큼 잡았는지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핀을 뽑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건데 기술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드라이를 배우러 어디를 가요? 어디샵을 가요? 드라이샵 나가요. 언니들한테 가시잖아요. 네.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세요. 드라이 배우고 싶어서 나가요. 샵에 좀 논현동에 드라이 샵에 좀 가고 싶은데 어떠냐고. 근데 참 그게 양날에 저기가 있어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걸 알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거기 가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빨라지면서 가는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걔네들이 하는 드라이를 눈으로 보고 그 기술을 그대로 내 걸로 만들면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돼요. 왜냐면 자기 테크닉을 자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교육이 정말 힘들어요. 안 고쳐져요. 습관은 3개월 정도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정말 집중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재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제대로 테크닉이 좀 되시는 분들은 가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초짜가 가서 눈으로 배우는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상의 가장 겉단에 있는 모발들만도 볼륨을 잡아서 고정하셔서요.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원하는 대충한 느낌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실 수 있게끔 테크닉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머리에서는요, 아까른말을 자연스럽게 떠봤고요.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지금 정말로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 이 세미나가요. 요거를 기점으로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는 그런 느낌들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1, 2년은 제가 여기 이제 뒤집어 까는 거를 이제 좀 더 많이 교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생각해 두고서 머리를 만들 수 있게끔 항상 고객님 할 때마다는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셔서 그 테크닉들을 조금 바꿔보시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앞머리 라인에서 이제 컬링을 이용해서 모발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전에 드라이로 머리 피는 거 보셨죠? 드라이가 안 되실 경우에 아씨 아이롱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그럼 그냥 물 뿌리세요. 여기다 대놓고 뿌리지 마시고요. 툭툭 떨어지니까 손에다가 뿌리셔갖고요. 그 수분을 충분히 여기를 다 적셔주세요. 여기를 다 적셔서 찬바람으로 말리시면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샴푸한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객이 걸기 전에 그걸 내가 다 빼주는 거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아이롱 들었으니까 나 아이롱을 한번 살려봐야지. 자, 귀 걸었죠? 이쪽 방향으로, 그지? 이렇게 걸었잖아. 자, 이렇게 걸었으니까 이걸 툭 떨어뜨리려면 이 거는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을 써야죠. 그게 초벌이에요. 뿌리의 방향을 파팅선에 맞춰서 빗질각도 90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파팅선의 90도가 빗질각도예요. 그래서 파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이라는 거 내가 머리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여기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올릴까? 내릴까?를 결정을 하셨을 때 그 모발이 오는 결 방향에 수직 방향이 파팅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스타일링 할 때 아까 르마는 여기는 사선 파팅, 여기는 가로 파팅 이렇게 외우잖아. 그게 외우니까 자꾸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셨을 때는 파팅선에서 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쪽 라인에서는 가지고 오셔서요. 뒤로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당길 때는 텐션을 다 당겨주시고요. 여기를 열을 살살살살 주셔서 앞으로. 너무 저기 볼에 닿으시면 뜨거우실 수 있어요. 최대한 잡아 당기면서 그 열이 툭 떨어지게. 아이롱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바쁠 때 물 뿌릴 시간도 없으시면 아이롱 잡았으니까 에이씨 불에 너무 씹혔네. 그리고 이렇게 뿌리만 열 주고 열 준 상태에서 다림질을 앞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다림질이잖아요. 그죠? 머리 다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렛나루 라인을 이렇게 앞쪽에서 씹혀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 앞선을 최대한 뒤쪽으로 밀리지 않게끔. 특히 지금 무슨 머리를 하고 있냐면 얼굴 쪽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뿌리 쪽을 이 초벌 방향을 잡아내지 않고서 드라이를 하시거나 혹은 아이롱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꺾이면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빗질해서 갖고 가도 동양인 머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뿌리부터 뒤집어서 제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렛나루에 있는 모발들은 뿌리 쪽을 툭 떨구셔서 기본적인 흐름의 방향이 얼굴을 좀 가려내는 라인을 쓸 수 있게끔 얼굴 쪽 갖고 와서 열 주고 앞쪽으로 쭉 당기면서 당기셔야 돼요. 텐션이야. 이 아이롱의 기본 요소에는 수분만 빠져요. 수분. 그래서 머리를 다 건조시키고 그 다음 아이롱 잡으시는 거예요. 머리 덜 말랐는데 아이롱 잡으면 우리 스팀 다리미 연기가 막 펄펄 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을 잡으실 수도 없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머리를 다 말리고 아이롱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얘도 수분을 쓰긴 쓰는데 이 모발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요. 이 아이롱 많이 쓰면. 그래서 아이롱 많이 하면 당연히 머리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안 상할 수 없어요. 아이롱은. 근데 드라이는 내가 인위적으로 수분을 뿌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상해요. 드라이를 잘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면 머리가 안 상해요. 네, 수분 없이 드라이 하시면 모발에 있는 수분 갖고 드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끝에가 다 아작이 나요.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이롱 할 거예요. 구렛나루 아래쪽에 가지고 내려온 모발인데요. 보통 같으면 아웃으로 보내서 컬링을 뒤집어 깔 건데 안 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컬로 잡을 거예요. 귀 쪽 라인에서요. 한 바퀴 회전해서 귀 라인 5cm 정도 가지고 내려오시면 볼록하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머리가 볼록한 느낌으로 역선을 살짝 뒤집어 놓은 듯하게만 만들어주는 컬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컬링은 잡았는데 제가 이따가 업스타일 할 때 그냥 다 붙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띄울 게 아니라 붙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붙였을 때 이런 컬링으로 머리를 그대로 붙이니까 이 흐름만 만들어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보시면 되고 남아있었던 모발 컬링으로 한 5cm 정도 인컬을 뽑았어요. 그러면 잡혀있었던 나머지 머리는 아웃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웃으로 잡으면 뒷머리 쪽으로 연결됐을 때 장식을 만들어내는데 좋고 인컬과 아웃컬이 반복되는 컬링으로 웨이브의 흐름을 만들어주실 수 있게끔. 근데 저는 뭐만 써요? 뿌리 쪽에 웨이브만 필요해요. 끝머리까지 다 안 가셔도 돼요. 세팅이 말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 브렛나루 라인에서 살짝 올라오셔서 두 번째 파팅으로 갔는데 얘는 어떻게 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뿌리가 뒤로 씹혀 있으시면 앞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앞에 열 주고 붙여서 잡아 당기면서 가운데로 떨어지게. 이게 초벌이에요. 밀려있는 방향에 반대 방향 열 주면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화살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초벌을 좀 잘 잡아서 뿌리가 씹혀있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맞추기예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그럼 올백머리 돼버려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머리 가지고 내려오셔서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어디? 여기 귀 5cm 내가 어디서 끝났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쳐다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잡아주신 상태 컬링 나오셨으면 그대로 펼치셔서 그대로 모발의 표면에 끝나는 선에서 아웃 방향 머리 놓치지 마시고 한 번에 놓으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잡고 아이롱이 들어가면 그 짧은 머리들 있죠. 다 빠져나가고 나는 끝머리만 잡고 있어. 그럼 짧은 머리들이 있지 마음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일 하셨을 때는 반드시 짧은 모발만 쳐다봐. 긴 머리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딱 잡은 이 모발에 가장 짧은 모발만 컬링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와 긴 거를 분리시켜서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뿌리 쪽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회전해서 어디서 끝났지? 여기서 끝났나? 이렇게 그래서 모발을 살짝 가지고 가셨을 때 인컬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웨이브의 흐름만 맞춰주시면 되고 인컬을 잡으셔서 끝머리 라인에 맞춰서 가지고 오실 수 있으셨을 때 그 끝선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웃컷. 그래서 저희 교육할 때 제가 이런 컬링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인컬과 그 다음에 아웃컬. 지금 인컬 가고 아웃컬 맞죠? 아웃컬 가고 인컬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두 가지를 반복해서 잡는 컬을 글램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헷갈리니까. 우리 글램컬 가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인컬, 아웃컬을 반복해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원래 이제 잡았었던 컬링들은 그냥 동글동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 동글동글인데 동글동글 가지고는 잡을 수 있는 스타일링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웨이브의 흐름을 잘 잡아주시기 위해서는 컬을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컬을. 자, 이렇게 내리면 뿌리의 볼륨이 죽고요. 조금 들어서 잡으시면 볼륨이 조금 살아요. 그래서 위쪽에 탑선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는 조금 굴려서 천천히 회전해서 이 정도면 이 컬링이 내려왔을 때 만날 것 같아.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대략 몇 센치 정도인지. 그게 단맞추기죠. 단맞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시고 끝나는 선, 끝나는 끝선에 아웃으로 만들어서 머리 뚝 하고 얹어지면 연결하실 수 있게 조금 낮았나봐요. 여기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라인 컬링까지 가져볼게요. 제가 지금 이 모델이 앞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짧은 머리를 제가 안 잡죠? 네.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짧은 거랑 긴 거랑 분리시키라고요. 분리시켜서 가셔야 머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컬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기본 세팅을 했고요. 앞에는 세팅 안 했어요. 네. 볼륨을 살리지 않는 머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본인 모발이 가지고 있는 볼륨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 세팅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삼각김밥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머리 볼륨을 좀 살리시고 싶으면 1, 2 가로 방향으로 하나씩만 세팅 말아주시면 돼요. 90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요. 그게 더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어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링 만들어내시면서 앞머리 라인은 떨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생님들의 컨셉이에요. 웨이브를 조금 더 강하게 잡으면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될 거고 인컬의 흐름만 가지고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이 앞머리의 선이 그대로 여기에 붙으면서 잔머리처럼 나오는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 쪽의 흐름, 인컬과 아웃컬의 반복을 통해서 뿌리의 볼륨을 최대한